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첫 소두증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밤낮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주말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무브오버법이 확대됩니다. 자원봉사 긴급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은 26일, 후보 수락연설은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의 탄생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필라델피아 웰스파고 센터에서 개막식을 열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대의원 공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후 클린턴 전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사흘째인 26일에는 부통령 후보 팀 케인의 후보 수락 연설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 전략과 집권 후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찬조 연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빌리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등이 나서게 됩니다. 또 드리머로 멕시코계 이민자와 경찰의 총격으로 아들을 잃은 흑인 어머니들도 연단에 오르게 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당 전국위원회 지도부의 경선 편파 관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와서문 슐츠 의장이 사퇴키로 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샌더스의 찬조 연설에 따라 화합 혹은 갈등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입장과 최저임금 인상, 오바마 케어 예산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께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 위치한 클럽블루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나이트클럽에서는 10대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상자 가운데 13세가량의 청소년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은 클럽 바깥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이 발생하면서 클럽 안의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이 주차장에서 20여 곳의 총탄 흔적에 표시를 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짐 물리건 포트마이어스 경찰서장은 이날 새벽 5시 30분 용의자 3명을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 위험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뉴욕시에서는 41명이 지카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아이가 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부모의 신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이의 엄마가 임신 기간 중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50개국 중 한 곳을 여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리 베셋 보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 첫 소두증 영아 출생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이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임신 기간 중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보건국과 관련 병원 측은 이번 소두증 아이의 건강과 발육 상태 등을 관찰하고 아이의 가족에게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임신 상태인 뉴욕 시민 가운데 최근 지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을 여행한 후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사례는 지난주까지 2,000여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4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5개월 동안 8만 8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론킴 의원 캠페인 본부는 22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모금액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론킴 의원은 지난 2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8만 8,15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5만 2,585달러를 지출해 현재 총 15만 6,445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 개인 후원자 65명이 4만 6,250달러를 후원했고 22개 사업체에서 2만 8,700달러 등을 후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올해 선거에서는 9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 모두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가마솥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시내 5천여 가구는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 한낮 최고 기온이 95도를 넘나들면서 지난 주말 동안 뉴욕 뉴저지 일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23일 밤 맨하튼 이스트 할렘에서는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어져 1,100여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콘 에디슨 측이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지만 24일 오후 2시 900여 가구의 전기가 정상 공급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무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도 23일 밤 2시간 동안 트래비스 지역 등 4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압을 낮추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만 7천여 가구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욕시 일원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저녁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보하고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뉴욕주 내 모든 신규 네일 살롱들은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업소에는 2021년까지 5년간의 준비기간이 허용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2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올 10월 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살롱들은 반드시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네일살롱들에게는 오는 2021년 10월 3일까지 5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업주들은 우선 모든 작업 테이블마다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먼지들을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배기관은 반드시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작업 테이블로부터 가로, 세로 12인치 이내에 설치돼야 합니다. 또 네일살롱 전체 매장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바깥 공기를 업소 내부로 주입하는 환풍시설도 설치돼야 합니다. 단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는 길거리 행인이나 주변 업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뉴욕주 산하 라이선스국은 네일살롱 업주들을 상대로 새로운 환기시설 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무브오버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긴급 출동 중인 경찰과 소방차뿐만 아니라 청색이나 녹색 비상 등을 켠 자원봉사 긴급 차량에도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긴급 출동 중인 차량의 진로 방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무브오버법을 확대하는 상하원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는 긴급 출동 중인 자원봉사 소방대원과 구급대원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소방관과 구급대원은 주 또는 시 소방국이 공식 인가한 민간 화재 진압 및 구급대원으로서 개인 차량이지만 소방국이 발급한 응급 차량 등록증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화재 또는 구조, 구급 출동 요청을 받고 도로에 진입할 때 자원봉사 소방관은 청색, 자원봉사 구급대원은 녹색 비상등을 켜고 출동합니다.
적색과 백색 또는 황색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찰차와 소방국 긴급 차량 등과는 구분됩니다. 그동안 무브오버법에는 자원봉사 구급대원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고 경찰차와 소방차량 등만 포함됐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자원봉사 구급대원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기존 경찰차와 소방차에 부과됐던 벌금과 같은 $275가 부과됩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휘발유세 인상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지지하고 있는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과 빈센트 프리토 하원의장이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리고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새로운 교통기금 마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휘발유세 인상안은 교통기금 마련 방안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추진돼 왔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뜻을 일치시키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휘발유세 인상안에는 주 하원 의장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지사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여전히 주 의회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받지 못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니 상원의장은 가능하면 주지사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 상원에서는 민주와 공화 양당의 충분한 지지가 있는 만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에는 근로자 가정의 근로소득 세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은퇴자의 소득세를 줄이는 등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학 홍보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과도하게 게임에 집중하다가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대학생 연령대로부터 가장 폭발적인 열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대학교 등 상당수 대학들은 포켓몬고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학교 캠퍼스 소개와 신규 입학생 유치의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 밤늦게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시 30분쯤 메릴랜드대 칼리지 파크 캠퍼스의 기숙사 인근에서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던 3명이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주 텍사스 A&M 대학에서는 한 남성이 게임을 하다가 탈수 증세 및 발작까지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캠퍼스 내 포켓몬고 게임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밤늦게나 새벽까지 게임을 하면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 불볕더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일 밤 자정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내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평균 90도대 중반을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며 특히 벨리나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최대 108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팜 데저트 등 LA 인근 일부 사막 지역은 오늘 한때 기온이 117도까지 올라가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일 남가주 일대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 역시 위험 수준인 1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피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무더위는 내일 절정에 다다른 뒤 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LA시에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범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PD는 올해 2분기 시 전체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6.3% 늘었으며 그중 폭력 범죄는 17%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명, 총격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58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율이 높은 사우스 LA 지역에 경찰 인력을 늘리고 커맨드 센터를 증설하는 등 범죄율 감소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펄펄 끓는 활화산은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화산의 분출구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시뻘건 용암은 세상을 전부 녹여버릴 듯한 기세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폭발한 칠레 비아리카 화산은 남미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 폭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분화구에선 용암이 꿈틀댑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활화산이 색다른 도전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발 2,800m 비아리카 화산 상공의 헬기가 멈추자 사람들이 밧줄 하나에 몸을 묶은 채 시뻘건 용암에 들끓는 분화구로 뛰어듭니다. When you see the lava, that's pretty freaky. Like something you consider is how close the lava is, and if you're gonna touch the lava, of course, or like if the lava is gonna like burp and singe you. 펄펄 끓는 용암의 온도는 700도에서 1200도 사이. 밧줄이 팽팽하게 펴졌을 때 용암과의 거리는 겨우 200m에 불과합니다. Everything in you is going to resist it. In spite of the resistance inside, to just let go and jump, it gives you something, it cultivates something inside you. 하지만 막상 현장을 보고 나면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I can't. Hang on, you ready? Can't. I can't. 또 활화산 번지 점프를 하고 난 뒤에는 헬기 아래 매달린 채 시속 130km의 속도를 견디며 공항까지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살벌한 관광 상품은 1인당 비용이 무려 1,850만 원에 이르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동의서까지 받습니다. But we're not throwing people in the volcano, and we have all the insurance. When the volcano is active, volcano ash could shoot down the engines. So we have little window to get in it and jump. 보통 사람들은 억만금을 줘도 안 할 법한 일을 거금을 들여 목숨까지 담보로 도전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깨친 경험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데 활화산에 뛰어들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이미 웬만한 두려움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아닐까요?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병을 비구하는 80대 한인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5분께 라스베가스 지역 사우스 멜랜드 파크웨이에 위치한 한 재활센터에서 총소리가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79세 존 김 씨와 83세 도나 김 씨가 각각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총으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반 총격 자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대낮에 총을 쏘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11분께 클린턴 스트릿 인근 거주 지역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인 24세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상히 여겨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38구경 타우루스 권총 한 정과 실탄을 발견했습니다. 총기는 등록되지 않았고 총기 소지 면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일 미주리주 킹스 뷰티 서플라이에서 13세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60대 한인 노부부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금은 이틀 만에 110명이 참여하면서 4,400달러 가까이 모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부부는 세인트루이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모금 운동은 같은 교회에 출석 중인 임주 씨가 개설했습니다. H마트가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 노인 총 700여 명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H마트가 주최하고 한국의 닭 전문 기업 하림이 즉석 삼계탕을 협찬하며 뉴욕 지역은 27일 낮 12시부터 KCS 경로회관에서 400인분의 삼계탕을, 뉴저지주에서는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펠팍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에서 총 300인분의 하림 삼계탕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의료의 서비스는 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 의료보험, 정부에서 주관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각 주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험, 일명 오바마 보험,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스 플러스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세금 보고할 때에 벌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분들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를 알 수가 없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신분이 없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즉 신분이 없고 수입이 적은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뉴욕시에서 시범적으로 의료 혜택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리 액션 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자로 생활하지만 신분이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의료보험이 없는 뉴욕시 주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 서비스로 19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보험이 없으며 뉴욕주 정부 보험 시장을 통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의료 혜택은 정기검진, 각종 질환을 위한 예방접종 및 선별적인 검사,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가족계획, 처방약 할인 등이 있습니다. 먼저 뉴욕시리 아이디를 받으셔야 합니다. 뉴욕시 도서관에 가셔서 가입이 가능하시며, 또한 KCS 등 봉사기관에 가시면 뉴욕시리 아이디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리 아이디를 가지고 액션 헬스에 가입을 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가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즉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어서 가입자 모든 분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무작위로 선별하는데 멤버 그룹과 스타디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멤버 그룹에 속한 분들에 한해서 액션 헬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스터디 그룹에 속한 분들도 멤버 그룹으로 이전될 것으로 곧 예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룹에 속했든지 가입하겠다는 동의서에 체크하시고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멤버 그룹에 속한 분들은 다음의 의료시설이나 정부기관에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엘머스트 병원, 퀸스 자마이카 병원, 맨하탄 벨뷰, 맨하탄 구버니아, HR에서 운영하는 웨이버리 잡센터, 디파트먼트 헬스 멘탈 헬스, DOHMH 정션 블루바드 코로나 헬스센터, HRA 웨스턴 퀸스 메디케이드 오피스 등에서 신청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말로 등록 및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 및 리서치 센터의 맨하탄 사무실은 2웨스트 32가 한인타운 내에 있고 전화번호는 212-463-9685입니다. 퀸스 사무실은 35-56-159가 본부 718-886-4116으로 전화하시고 예약 및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등록이 되시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과 예방치료 및 처방약 할인을 그런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주민들에 한하며 금년을 시점으로 시행이 되지만 뉴욕시 내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을 감안할 때에 프로그램이 확대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멤버 그룹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스타디 그룹에 있더라도 곧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액션 헬스가 잘 정립되어서 뉴욕시에 계속 실시되기를 바라고 뉴욕시 외의 지역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서류 미비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또한 체리티 케어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다고 응급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일단 응급실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자산 여부에 의해서 슬라이딩 스케일에 맞춰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감액을 받아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각 병원의 퇴원 수습 담당자와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비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긍정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하며 힘있게 사시고 더운 여름 또한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덥고 화창하겠지만 늦은 오후에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